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사건 사고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장가 기자, 오늘 다룰 첫 사건에서는 무가 아니라 다른 걸 뱉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주방에 있는 가스 밸브를 잘랐는데요. 지난 20일 한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가요. 아내가 집을 비우자 남편이 가스 밸브를 잘랐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가 이 잘린 가스 밸브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이 폭발을 우려해서 주민 30여 명을 대피시키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네, 양진 변호사님, 와 정말 날벼락이었습니다. 굉장히 큰일 날 뻔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체? 그렇죠. 사실은 이제 가스 방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 형법상의 별도 규정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좀 낯익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이걸 처벌하는 이유는 만약에 가스가 방출이 돼서 폭발이 발생하면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죠. 처벌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남성의 경우에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혼자 죽을 마음이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과거에도 가정폭력 등으로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제주 서부경찰서는 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떠한 경위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훈 실장님. 네. 자, 여기 가스밸브를 자르면은 자기만 혼자 다칠 줄 알았다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봐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건 1997년에 부천에서 예. 똑같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 남성이 가스밸브를 잘라서 3명이 숨지고 거의 한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 방화가 가장 많답니다. 부부싸움으로 인한 어떤 사건 사고에 방화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투신, 그다음에 자해, 쇼크 이런 게 있거든요. 부부싸움인데 왜 불을 지른 걸까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라는 건 격해지면 가장 큰 싸움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은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복싱과 싸움의 차이 뭐가 있죠? 룰이거든요. 그럼 부부싸움도 룰을 정하고 싸워야 된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과거로 되돌아가지 말기, 상대 집 얘기하지 말기,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말기. 이런 식의 어떤 룰을 정하면 싸움이 아니라 복싱이 된다. 그리고 복싱은 싸움의 차이가 뭐냐면 끝나는 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룰을 만들어라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네, 부부싸움에도 룰이 필요하다. 정말 다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진 변호사님, 근데 이번에는 다른 부부싸움인데 아내가 이번엔 무슨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매달린 일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2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역시나 부부싸움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이 부부싸움 와중에 14층 아파트 난간에 매달리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니까 실제로 14층에 저 여성이 매달려 있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다행히 이 여성의 경우에 이제 집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와 있던 상황이었고요. 경찰에 따르면 남편이 설득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게 만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여성의 안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왔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두 부부가 굉장히 좀 흥분해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사를 하거나 억지로 데려갈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부부싸움 전문가로 갑자기 되신 이종훈 실장님, 갑자기 방화에 이어서 난간에 매달린 상황은 뭘까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겁니다. 그 97년에서 98년 사이를 아마 그 연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게 IMF거든요. IMF가 닥친 이후가 보니까 이 부부싸움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25%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형이 지금 말씀하신 유형 그대로입니다. 방화가 제일 많이 있고요. 투신이 그 다음이고요. 쇼크, 약물 뭐 이런 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신이 굉장히 많았다는 건데 다행스럽게 투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게 이번 사건에서는 참 다행스럽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뭐 이런 말. 저를 보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는 당신은 이라고 대꾸하는 거. 이게 바로 다 웃으시잖아요. 부부시니까 다 이게 단초가 되니까 이런 말을 피해서 사실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 이렇게 되면은 저 이렇게 오죽했으면 저기 매달렸겠냐는 일말의 어떤 좀 동의가 좀 구해질 법한데 일단 이렇게 나중에 동네방네 소문 다 나고 되게 그 후의 삶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아파트 단지에 알만한 분들은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게 기사로도 많이 났기 때문에 뭐 기사들 보면서
이거 봤어. 이거 사실 우리 동네래라는 얘기들 지금 굉장히 아파트 커뮤니티 내에서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렇게 난간에 매달리는 것 본인의 생명에도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던 거 분명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또 시선들 또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 앞으로는 부부간의 이런 갈등들은 가정 내에서 잘 해결이 돼서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또 즐거운 생활, 또 평화로운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부부싸움에도 룰이 필요하다. 명심해야겠습니다.